안녕하십니까. 특목 자사고 담당 최보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특목 자사고 학생들 위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올해 특이한 것이 뭐냐면 교육부 방침에 의해서 정시를 확대하는 바람에 수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상위권 대학의 고려대학교,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서강대학교는 많이 줄었다는 걸 표현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연세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와 종합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하냐면 연세대학교가 작년에 학생부 교과와 종합을 동시에 쓴 학생들이 약 100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연세대학교는 교과와 종합을 동시에 쓸 수 없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낮아지겠지만 다른 학교는 교과와 종합을 동시에 쓰면 정원도 줄은데 되고 또 동시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로 예상돼서 경쟁률도 상승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위 6개 대학을 지원할 때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자, 이번 6월 한번 평가를 보면요. 지금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확률 통계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등급 비율을 보면 확률 통계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약 1300명, 그 다음에 미적분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그거의 10배 정도인 13000명 정도 되죠. 그렇다면 문과 학생들은 수학에서 1등급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강의를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영어를 보겠습니다.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문제 수준에 따라서 그 1등급 비율이 달라지죠. 이번에 영어가 굉장히 어려웠는지 약 5.5% 정도 나왔는데 원래 정상대로 가면 한 7%에서 9%를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어려웠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쉬워질 거라고 예상을 하긴 합니다만은 영어도 끝까지 관리해서 우리 특목 자사고 학생들은 영어에서 1등급 내지 적어도 2등급 정도는 받아야만이 우리가 그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대학별 전형 요소를 보면 여기서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능 최저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표에서는 주로 문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과는 요거에 따라서 모집 요강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소서가 있으면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학생부와 내신이 70%, 그 다음에 자소서가 20%, 면접이 10%,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면접이 없다면 학생부가 80, 면접이 20 정도 이런 비율로 그 입시 전형 유지가 되니까 참고하시고 남은 생기부,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면접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이 생활기록부를 만들고 있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8월 개학 후에 하는 학교가 있을 텐데 특히 이제 올해 앞에서 펴본 바와 같이 자기소개서도 없고 면접도 없고 이런 대학이 많거든요. 그러면 자기소개서 없는 대학은 바로 생활기록부가 자기소개서이자 추천서이자 면접 요소이자 다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작성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활기록부는 학교 선생님 위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학생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잘 듣고 이런 항목들을 잘 메모를 해서 선생님, 저는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습니다. 하고 선생님들한테 꼭 좀 참고를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리면 선생님이 훨씬 그 생활기록부에 작성하기가 쉬울 것이고 자기 의견이 잘 반영이 돼서 좋은 생활기록부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대학에서 중요시 여기는 게 토론이라든지 실험이라든지 탐구활동이라든지 수행평가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업 역량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교과목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 및 심화 연계 활동을 좀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7월 말이면 대학이나 자기가 지망 학과가 정해지기 때문에 희망 전공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찾아가는 전공 적합성 활동이 적어도 진로 활동하고 그 다음에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4군데 정도, 총 5군데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6번을 동시에 묶어 설명을 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질문이 생기면
뭐 선생님한테 빨리 달려가서 질문을 해서 해결을 한다든지 또는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해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으면 아, 이 학생은 자기 스스로 하는 그 역량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그런 의지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그 간주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 스스로 자료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그런 모습이 들어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꼭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팁을 드리면 이제 수업에 집중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야 돼요. 생활기록부에 이 학생은 정말 선생님이 볼 때 아, 수업에 정말 열심히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모습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부실하게 보내놓고 아, 제가 수업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것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써주겠어요? 아니지. 그래서 이건 지나긴 했지만 자기가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는 활동 이런 것들을 잘 기억했다가 메모를 해서 선생님한테 저는 이렇게 수업 시간에 열심히 수업에 임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반추시켜 드리면 아마 이런 기록은 쉽게 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행평가 수준이 중요해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학은 이 생활기록부 평가 내용을 가지고 학생을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행평가 수준, 예를 들면 제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된 내용 이런 것들의 그 질이 좋으면 아, 이 학생은 학업 역량이 우수하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교과 탐구심을 가져야 된다. 학생들 보면 우리는 그 교과 내용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밖에서 한 내용만 주로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생기부는 학교에서 하는 내용이 주로 담겨 있기 때문에 호기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내가 이런 활동을 했는지. 그래서 수행평가를 했다 그러면 수행평가를 하고 나서 내가 흥미로운 게 뭐였는지 그 다음에 이 수행평가를 통해서 나한테 어떤 발전이 왔는지 또는 내가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호기심이 생겨서 앞으로 대학에 가서 이런 공부를 좀 더 해보겠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 생기부가 되겠죠. 또 더 좋은 것은 뭐냐면 뒤에 독서도 있지만 내가 이런 것을 이런 주제로 탐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궁금해서 이런 책을 읽어봤다. 자꾸 이런이라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요. 자, 이런 탐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궁금해서 이런 내용을 찾아서 독서를 했다. 이런 카테고리로 가면 아주 좋은 생기부가 될 것 같습니다. 또 간혹 지금 이제 논문을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논문을 언급할 수가 없는데 자기가 수행평가 할 때 어떤 논문을 참고했다든지 하는 것도 적어주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연계. 이건 틀림없이 우리가 이제 자율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우리 교과에서 생기는 호기심이나 이런 탐구심이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내가 뒤에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지만 자율활동이라든지 진로활동, 동아리 활동에 녹여 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진로 특기사항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진로활동에 특기사항을 쓰게 되는데요. 이제 내용을 보면 인문학 책을 통해서 철학과 예술을 연결시켰대요. 그리고 심화탐구하고 친구들과 공유한다. 그래서 이제 내용 중에 심화탐구라든지 또 지식을 공유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학생이 활동한 걸 앞에 이제 썼죠. 그다음에 주제 스크랩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미술 선생님과 함께 분석하는 활동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체능, 다시 말하면 음악미술, 체육 이런 것들을 경시하기 쉬운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자료가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우리 특목 자사고 학생들은 리더십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할 텐데 내가 회장이나 부회장 아니면 임원도 한번 못했다. 그러면 이런 그 진로 특기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 동아리라든지 부서를 위해서 어떤 공헌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학생은 미술 선생님과 지적 영역을 넓혀갔다. 그래서 이제 예술 작품을 보는 눈과 인문학적 사고를 키워서 미학에 대한 진로를 탐색했다. 이 학생은 대학에 이제 미학과를 가려고 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미술과 연계를 시켜가지고 거기도 미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철학과 예술, 미술의 범위를 넓혀서 철학과 예술까지 영역을 확장시켰죠.
그래서 정리하면 심화탐구, 그 다음에 지식 공유, 그 다음에 지적 영역을 넓혀갔다든지, 그 다음에 진로 탐색,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부 능력 특기상 기록 예를 한번 들어보면, 앞에 세 줄 빨간 줄로 나온 것은 선생님이, 아까 제가 앞에서 계속 예시를 들었지만, 선생님이 학생을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창의적, 분석적이고 창의적인 안목으로 학업과 진로를 연계 탐색하면서 학습에서 높은 자기 주도성을 보였다.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이제 학생이 수업 시간에 보인 태도고요. 끝에는 자기 진로와 연계돼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폴 세잔의 일생과 관련된 독해 질문을 읽었대요. 수업 시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업 시간에 했던 것을 확장시키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폴 세잔의 일생에 관한 그 지문을 읽고 이 학생은 뭘 했냐면 폴 세잔의 예술 세계를 한번 정리를 한번 심화탐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현대 프랑스 그의 일반적인 예술로 관심이 확장되면서 또 논문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특목 자사고 학생들은 영어도 잘하기 때문에 영어로 에세이를 쓰든지 특히 이제 영어로 에세이를 쓰면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는데 만약에 이제 자기가 영어에서 이런 활동을 했으면 영어로 에세이를 썼다든지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술의 미학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면 진로에서 한번 우리가 관심을 보였다는 거 한번 보여줬고, 그 다음에 여기 세부능 특기사항에 지금 또 한번 들어갔고, 2번 들어갔죠. 나머지 다른 과목에서 2번 내지 3번 정도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기소개서 보면, 자, 자기소개서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의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 이것을 위주로 써달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것은 한번 잠시 30초간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학생부에 기재된 활동 그대로 옮겨 적지 말라. 대학에서 보면 학생부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옮겨 적어가지고 이럴 바에는 뭐하러 자기소개 쓰냐,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3-4번 3-3번과 3-4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3-5번에 예약을 해놨는데 우리가 이제 1번 같은 경우 1500자로 쓰면 저는 세 꼭지 500자씩 세 꼭지로 쓰라고 이제 그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각 꼭지마다 왜 활동을 했나, 그 다음에 활동 내용, 그 다음에 그 속에서 깨달음, 이렇게 3단계로 나눠 써주는 게 좋아요. 근데 아이들은 주로 이제 뭘 쓰냐면 시작 동기 조금 쓰고 그 다음에 활동 과정을 많이 쓴 다음에 깨달음은 한 줄 정도밖에 안 써요. 그런데 만약에 500자로 쓰면 동기를 한 150, 활동 과정을 200, 그 다음에 깨달음 한 150, 이렇게 구성을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원대학 선정 시 고려사항을 보면, 자, 우리 그 특목 자사고 학생들은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서 내신이 굉장히 높아죠.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이 예를 들면 2점대들이 합격을 하면 우리는 4점대나 5점대도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내신 불리함을 극복시켜 줄 것이냐? 그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뭐냐면 특목 자사고 학생들의 생기부를 보면 확실히 학교에서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그 생활기록부 평가가 좋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그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생활기록부에 제대로 그 기록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제가 5번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독서인데, 우리가 뒤에 그 독서 항목이 따로 있죠. 근데 보면 1학년 때는 잘 안 돼 있어요. 대부분이. 그러다가 이제 2학년 때 어디서 경고를 받아가지고 이 독서 책을 좀 많이 넣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3학년 때 많이 넣게 되는데요. 그렇게 강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독서 양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질도 중요하지만 양이 과목당 2권, 공통독서 4권, 이게 꼭 좀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들이 원서 쓸 때 보면 1, 2, 3학년 평균 내신을 주로 이제 참고를 하는데 그것보다도 1, 2, 3학년 내신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나.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특목 자사고 학생들은 수능에 그래도 강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4번에 조건이 많을수록 실질 경쟁력이 낮다.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 수능 최저 조건이 높다 그랬죠. 그런데 저는 고려대학교 수능 최저 조건만 맞추면 1단계만 걸려 들어가면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래서 수능 최저라든지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많으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많이 있는 학교를 가라는 거. 그 다음에 지원대학 선정은 이제 순서가 이제 거꾸로 가는데 지원대학 선정은 종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꼭 적어도 하나는 합격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5번째에다 놓을 건지 6번째에 놓을 건지. 그래서 6개를 다 합격시키려고 하지 말고 한두 개는 적정선에 놓고 나머지는 상향으로 놓고 끝까지 수능을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 특목 자사고 학생들은 그래도 영어라든지 수학이 어느 정도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 수시에 끝난다는 생각하지 말고 저는 끝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을 강조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를 잘 만들지 않으면 절대 일반고 학생들을 이길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특목고 학생이나 자사고 학생들이 그 실력 있는 학생들이 있어 내신 받기도 어렵지만 두 번째는 생활기록부가 굉장히 좋아요. 학교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걸 잘 활용해서 생활기록부 양을 충실하지 못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지금 특목고 진학부장 교사 출신 선생님들이 직접 1대1 특별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수시 지원할 때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제가 설명했던 거 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